패널분들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서 드시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병원 가서 혹시 수술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았죠.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병원 직원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지금 드시는 약이 뭡니까 하고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약들이 있는데 혹시 무슨 약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스피린. 어우,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들이 아스피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을 들고 계시면 일주일 전부터 그걸 중단하라고 네, 저도 얘기하십니다. 수술할 때 네. 그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에 아스피린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거 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는 게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피가 끈적인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는데 반대로 단점을 이야기하면 피가 어디 우리 혈관에 상처가 나면 피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현소판이라는 물질이 그 구멍난 혈관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 아스피린이 그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심장이라든가 그 뇌에 있는 동맥이나 정맥들이 구멍이 났는데 가서 메꿔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뇌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뇌 중풍이 생기는 경우죠. 그걸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그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장일단 있는 거고요. 수술은 필연적으로 칼 자국을 동반해 칼로 이제 내 살을 자르는 건데 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혈액이 응고를 하면서 그 상처난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메꿔진 게 훨씬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이 뭐 얼마 동안 뭐 중단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은 아스피린 작용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중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먹어야 하는 건가요? 다시 복용하는 경우는 간단한 수술일 경우는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복용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복부 수술 같은 경우 혹시나 출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복용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그것도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안구에 수정체 혈관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끊어도 네, 되지만 네. 이 백내장 수술이 백내장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고 혹시 주변에 조직을 건드는 경우가 생기고 옵션으로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끊고 수술 받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근데 아스피린은 그러면 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약국에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처방 받아야 아니 되는 일반 건가요? 약으로 약국에서 그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도요? 네. 박사님 지금 아스피린이 소아가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있고 성인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소아 아이들은 어떨 때 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들. 아스피린 하면은 대표적으로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열날 때 아스피린 먹고요. 요즘 아스피린 이외에도 워낙 다양한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아 열난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아에게는 아스피린 처방하지 않고요. 선생님 그럼 고지혈증 약도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딱히 고지혈증 약이 수술 전에 끊으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아무리 수술이 큰 메이저 이벤트지만 평상시 복용하던 약물들, 특별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뇌혈관에 관련된 약물 같은 경우, 그리고 신경정신과적인 약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뭐 고지혈증 약을 끊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그리고 아스피린 부작용이 뭐 제가 알기로는 위가 성공해. 천공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할 경우 드시는 거에 대해 되게 좀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맞나요, 박사님? 아스피린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위장 장애가 심하다는 거, 그리고 심하면 위 천공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아스피린 장용정이라고 위에서 녹지 않게 코팅을 해서 나온 약도 있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방받아서 먹는다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요. 예전에 아스피린 200mg짜리가 사용됐을 때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스피린 먹고 피토하는 경우 많이 있고 우리 모르지만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 정도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처방받아서 먹는 용량에서는 안전합니다. 결국 위에서 흡수가 안 되면 어디서 흡수가 된다는 건가?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죠. 장, 예. 소장, 우리가 대장, 뭐 이런 소장. 약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격이지만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약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분해가 안 되게 만드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장장애가 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또 꿀팁이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아스피린이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걸 처방으로 먹는 거 말고요. 예, 우리 인생이.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